안녕하세요. 이재원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장의 정전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전계란 무엇인가? 자, 용어를 먼저 보게 되면 정전계라고 하는 것은 전하가 정지되어 있는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전하가 정지되어 있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하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전하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 소비가 최소인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전하가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상태.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정전계라는 것은 에너지 소비가 최소인, 최소로 분포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안정적인 상태다. 자, 그러면 전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전하. 자, 전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최소 단위는 원자입니다. 원자에는 핵이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이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이 핵에는 양성자라는 게 있고, 양성자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극성을 갖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성자라는 게 있습니다. 중성자라고 하는 것은 극성이 없는 물질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양성자의 개수와 이 전자의 개수가 같으면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띱니다. 근데 전자의 개수가 많거나 아니면 양성자의 개수가 많을 때는 얘는 전기적인 어떤 에너지를 띠게 됩니다. 자, 이것을 그때 전기적인 어떤 양, 그것을 우리가 전하, 전기적인 특성을 갖고 있을 때를 전하 또는 그 양을 전하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하량의 가장 작은 단위는 뭐냐? 바로 전자의 하나가 갖고 있는 전하량이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전자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자, 전자 하나의 전하량은 얼마냐? 1.602 곱하기 10의 19승 쿨롱이 됩니다. 전자 하나의 전하량은 1.602 곱하기 10의 19승이 되고, 이 전자의 질량은 약 9.1 곱하기 10의 31승 킬로그램이더라 이겁니다. 자, 이때 전자 하나가 자, V의 속도로 V m/s로 이동한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 하나가 V의 속도로 어떻게 한다? 이동한다라고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전자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얼마겠습니까? 이 운동 에너지 W는 2분의 1 mV의 제곱줄입니다. 그죠? 2분의 1 mv 제곱줄 운동 에너지가. 자, 이때 이 전자가 이 우리가 기존에 회로이론에서 배웠던 Q콜롱이라고 하는 전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했을 때 W 줄만큼의 일을 하게 되면 이 두 지점 간의 전이차는 얼마? V 볼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W는 Q V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전자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V m/s로 이동하게 되면 이때의 W는 QV라고 하는 식과 W는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식은 어떻게 됩니까? 같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W는 QV는 2분의 1 mv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자, 요 속도 V에 관한 식으로 놓게 되면 V는 루트 m분의 그렇죠? 2 V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Q라고 하는 건 요 전자 하나의 전하량 2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 약 5.9
곱하기 10의 5승 루트 V가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자의 이동 속도는 뭐에 비례한다? 전위차 V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전율이다 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율은 어떻게 쓰느냐? 우리가 입실론이다 라고 합니다. 입실론. 단위는 페럿, 퍼 메타다 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유전율. 자, 유전율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전하가 있는 비율을 뜻합니다. 또는 뭐 전기력선이 뭐 지나가는 잘 통과하는 정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 유전율을 입실론이라고 하는데, 자, 공기나 진공중에서의 공기나 진공중의 유전율. 자,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기준이 되는 거죠. 공기나 진공중에서 유전율을 우리가 입실론 제로다라고 쓰고, 요거의 값이 얼마냐?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요 계산해 보시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당연히 페럿 퍼 메터의 단위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입실론 S라고 하는 것은 비유전율이라고 합니다. 비유전율. 비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나 진공에 비해서 몇 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기나 진공에서의 비유전율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 자신이기 때문에 1배인 1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 유전율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나 진공 중의 유전율이 8.85 곱하기 10-12승이라는 요 값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암기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나오는 것이 이제 쿨롱의 법칙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쿨롱의 법칙. 자, 이 쿨롱의 법칙은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요점에 Q1이라고 하는 전하가 있고요. 자, 요점에는 Q2라고 하는 전하가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두 점 간의 거리를, 자, 전하가 Q1, Q2가 있는데 이 두 점 간의 거리를 R 미터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자, Q1과 Q2의 부호가 같으면, 동일 부호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밀어냅니다. 부호가 같으면 서로 어떻게 한다?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을 하고요. 부호가 다를 경우, 다른 부호이다, 서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란 얘기죠. 부호가 다르면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당기는 흡입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자, 부호가 다르면 서로 밀어내고 서로 같으면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는데 그 힘이 얼만큼이냐라고 하는 게 쿨롱의 법칙인데 F는 얼마가 되느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뉴턴이 됩니다. 자, 여기서 그 힘은 전하량에 비례하고 Q1, Q2의 곱이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이겁니다. 자, 이때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요 입실론 제로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기 때문에 요 값이 얼마가 되느냐? 요 값이 9 곱하기 10의 9승이라는 값이 됩니다. 이때 이것을 우리는 쿨롱 상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이 Q1과 Q2라고 하는 전하가 공기나 진공 중에 있을 때의 힘이고요. 만약에 어떠한 유전율이 있는 곳에서의 힘이다라고 하면 F는 여기는 4파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뉴턴이 되더라 이겁니다. 즉 유전율이랑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 Q1, Q2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공기나 진공줄에 있으면 유전율이 입실론 제로가 되는 거고 어떤 유전율 입실론이라고 하는 곳에 있으면 여기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한번 보면 자, 문제에서 자, 진공 중에 전하가 플러스 10쿨롱과 마이너스 10쿨롱이며 자, 즉 여기서 Q1은 플러스 10쿨롱이고 Q2는 마이너스 10쿨롱이다. 그죠? 이때 10m 거리 놓여 있다면 그 힘은 얼마인가? R의 값은 10m이다. 그죠? 그럼 F는 뭐가 되냐? 공기나 진공 중이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가 됩니다. 대입을 해보시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9 곱하기 10의 9승이고 곱하기 여기는 10의 제곱 자 여기는 10 하나는 마이너스 10이죠.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자 서로 부호가 다르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당기는 힘인 흡입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흡입력의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세 번째가 전개의 세기입니다. 전개의 세기. 자, 전개의 세기는 우리가 기호로 E라고 쓰고요. 단위는 볼트/메 메타다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개의 세기는 뭐냐 이거죠. 전개의 세기는 뭐냐. 자, 이 전개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여기에 Q쿨롱이다라고 하는 놈이 있다라면 Q쿨롱이라는 놈이 있다라면 이 주변에 이 Q쿨롱이다라고 하는 놈의 힘이 미치는 어떤 범위가 있겠다. 그죠? 이 Q쿨롱이라는 놈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이 Q쿨롱에 작용하는 이 힘의 범위가 있더라. 이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전개 또는 전기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Q쿨롱으로부터 가까우면 그 전개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가 클 것이고 이 Q쿨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게 되겠죠. 이때 이 전개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벡터적인 거기 때문에 크기와 뭐가 있습니까? 방향이 존재합니다. 뭐가 존재한다? 크기와 방향이 존재를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 Q쿨롱이 플러스 Q쿨롱이다라고 하면 항상 플러스에서는 바깥쪽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방향으로 전개가 형성이 되고요. 만약에 이 Q쿨롱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Q쿨롱이다라고 하면 이 Q쿨롱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전개가 이러한 식으로 형성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전개 세기의 정의가 뭐냐면 이 Q쿨롱으로부터 R미터 떨어진 이 Q쿨롱으로부터 R미터 떨어진 요 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뭐냐? 이 Q쿨롱으로부터 R미터 떨어진 이 점에 플러스 정전하가 있다. 플러스 단위 정전하가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플러스 정전은 1쿨롱이죠. 플러스 1쿨롱이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두 전하 간에 작용하는 힘을 전개의 세기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정의에 의해서 자, Q쿨롱으로부터 R미터 떨어진 점의 전개의 세기는 정의에 의해 이 R미터라는 점에 단위 정전하 1쿨롱이라고 하는 전하가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이 두 개 간에 작용하는 힘으로 정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식으로 써보면 전개의 세기 E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 곱하기 단위 정전하 1이 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 전개색이 2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단위는 뉴턴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전개의 세기와 쿨롱의 법칙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점에 Q1 쿨롱이다 라고 하는 전하가 있다라고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예로부터 R미터 떨어진 점에서 전개의 세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로부터 R미터 떨어진 점의 전개의 세기 2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Q1에 의해서 요 R미터 점, 요 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4파 입실론 제로 1 곱하기 R 제곱분의 Q 뭡니까? 볼트파 메타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요 점에 Q2 쿨롱이라고 하는 놈을 집어넣으면 요 Q2 쿨롱은 그럼 이때 두 개 간에 작용하는 힘 F는 뭐가 되겠습니까? F는 공식에 의해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다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죠? 단위가 뭐가 되겠습니까? 뉴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보게 되면 여기서 4파이 입실론 제로 곱하기 R 제곱분의 Q1 여기까지는 뭐가 같습니까? 뭐 같습니까? 여기 위에 있는 전개의 색이 2와 같습니다. 이 Q1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개의 색이 2와 같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쓸 수 있다? 2의 Q2다 라고 쓸 수 있더라 이겁니다. 뭐가 힘? F가. 그쵸? 자, 그럼 이 식을 통해서 자, 전개의 색이 2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Q2분의 F다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단위를 전개의 세기를 뭐라고? 뉴턴 쿨롱이다 라고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좀 더 나가서 어떠한 공간에 전개의 세기가 2 볼트 퍼 메타라고 했을 때 요 점에 어떠한 Q 쿨롱이라고 하는 놈을 집어넣으면 이 Q 쿨롱에 작용하는 힘 F는 뭐가 된다는 얘기죠? F는 2Q 뉴턴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식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공식의 어떤 의미라든가 그 다음에 유도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유도를 하려고 아니면 그 공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지 전기 자기학에서 충분한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개의 세기와 어떤 전 쿨롱의 법칙 간의 관계에서 F는 2 곱하기 Q 뉴턴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식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돼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면 예제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자,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쿨롱의 전하로부터 6m 되는 지점의 전개의 세기는 얼마인가? 자, 여기 어떠한 지점에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쿨롱의 전하가 있는데 얘로부터 6m 떨어진 점에서의 전개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자, 당연히 전개의 세기 2라고 하는 것은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가 되겠죠. 대입해보시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9 곱하기 10의 9승이고요. 곱하기 R은 6의 제곱에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겠네요. 그렇죠? 계산해보면 100 볼트 퍼 메타다라는 식을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전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위. 자, 우리 전위는 기호로 V라고 쓰고 단위도 볼트죠. 그럼 전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어떠한 이 점에 Q쿨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Q쿨롱을 어떠한 지점까지 이동하는데 W 줄만큼의 일을 했다면, 그쵸? W 줄만큼의 일을 했다면, 요 두 점 간에는 전이차 뭐가 생긴다고 했습니까? V다라고 하는 값이 생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전이 V라고 하는 것은 공식으로 Q분의 W다라고 썼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W에 관한 식으로 쓰면 W는 V 곱하기 Q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떠한 요 점에 Q쿨롱이다라고 하는 전하가 있다라고 보도록 하죠. 자, 그럼 Q쿨롱으로부터 자, 어떤 무한한 어떠한 점에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무한한 거리입니다. 자, 이 Q쿨롱으로부터 무한한 거리의 점에 요 전위는 몇가 되겠습니까? 0V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Q쿨롱으로부터 R미터 떨어진 요 점에서의 전위를 한번 구해보겠다 이겁니다. 여기서의 전위 V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이 점에서 Q쿨롱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점에서 요만큼 이동하는데 W만큼 줄의 일을 했다면 두 점 간의 전위는 뭐라고 했습니까? V다라고 했습니다. 자, Q쿨롱부터 R미터 떨어진 점의 전위 V를 구할 건데, 자, 여기에 전위는 V고, 여기로부터 무한히 떨어진 점의 전위는 몇 볼트? 0V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1쿨롱의 전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한 일을 제가 W다라고 하면, 이 W는 V 곱하기 Q죠, 그죠? 근데 이 Q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1쿨롱이라고 하는 놈을 여기까지 이동했기 때문에 요게 1이 됩니다. 그죠? 요 Q가 아닙니다. V는 1쿨롱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한 일을 W라고 하면 그거는 V 곱하기 1쿨롱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V는 W다 이거죠. V는 W. 자, W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W는 힘이죠, 힘. W는 F 곱하기 이동한 거리 DL이 됩니다. L이죠, L.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 L. 이게 W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힘 F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식이 있었습니다. F는 EQ, 그죠? 그런 식이 있었습니다. F는 전개세기 곱하기 Q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EQ. 자, 그럼 여기서는 얘는 이렇게 됩니다. W는 EQ. 그죠? 거기에다가 L.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Q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단위 정전하 요걸 뜻합니다. 그래서 얘가 1이 되는 거고 L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을 뭘로 적분해야 됩니다. 적분. 따라서 인테그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뭡니까? 무한대에서부터 R까지 2의 dr이라는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전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개는 이러한 방향이고 전위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인테그럴 무한대에서부터 r까지 2의 dr이다 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v는
자, 요거 두 개 자리 바꾸면 뭐가 됩니까? 인테그럴 R부터 무한대까지, 그죠? 2의 dR이 됩니다. 자, 그럼 V는 인테그럴 R부터 무한대까지. 요 전개의 색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전개의 색이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거죠?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R 제곱분의 Q. 여기에서 있는 Q는 요 Q가 됩니다. dR이 되고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라고 하는 것은 상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의 인테그럴 R 제곱분의 1 R부터 무한대까지의 dR이 됩니다. 자, R 제곱분의 1을 적분하게 되면 R분의 1, 요 값이 얼마가 된다? R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V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 볼트다라고 하는 식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게 쿨롱의 법칙이죠. 쿨롱의 법칙. 자, 쿨롱의 법칙 F라고 하는 것은 부병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 1 Q 2 뉴턴이 되고요. 그쵸? 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전개의 색입니다. 전개의 색이 2는 4파이 입실론 제로 1 곱하기 R 제곱분의 Q 단위가 볼트 퍼 메타였고요. 세 번째가 전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위 V는 4파이 입실론 제로 1 곱하기 R분의 Q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얘와 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가 있으면 F는 Q2다라는 관계가 성립이 됐고요. 자, 여기에서 전개와 전위에서 이 부분을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와 전위에서는 어떠한 식이 성립이 됐었냐? 자, V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무한대에서부터 R까지 2의 dR이다라는 식이 있었습니다. 그쵸? 맞습니까? 자, 여기에서는 V라고 하는 것은 전개를 뭐 했습니까? 적분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갈 때는 전개 2라고 하는 것은 V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V를 미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V가 됩니다. 근데 여기 부호가 뭡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요 마이너스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전개와 전위 간에 이 마이너스가 붙는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 Q쿨롱이라는 플러스 Q쿨롱이라고 하는 전하가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공간에서 얘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바깥쪽으로 나가는 전개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근데 이 Q쿨롱으로 멀면 멀수록 이 전이 V는 뭐가 되겠습니까? 0에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이쪽으로는 뭡니까? 전위가 증가하는 방향이 됩니다. 즉 전개의 방향은 이 마이너스의 의미가 뭐냐? 마이너스의 의미를 얘기를 해보면 전개의 방향은 벡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기와 방향이 있다고 해서 전개의 방향은 전위가 어떤 방향일까? 감소하는 방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개의 방향이 여기는 전개의 방향은 이거라고 얘가 플러스 Q쿨롱에서 전개의 방향은 이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전위가 높고 여기는 전위가 낮다라고 했어요. 즉 전개의 방향은 전위가 뭐 하는 방향? 감소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 뭐가
마이너스가 붙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식보다는 여러분 요것이 중요해요. 전개색이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등전이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등전이면. 등전위면. 자, 등전위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위가 똑같은 면, 그러니까 전위가 똑같은 점들을 연결하게 되면 뭐가 된다? 어떠한 평면, 면이 되더라 이겁니다. 자, 이 등전위면이라고 하는 것은 전위가 똑같은 면으로서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자, 등전위면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겠죠. 등전위면과 또 다른 등전위면과는 서로 어떻게 한다? 교차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고, 중요한 것은 이 등전위면과 전기력선이 수직으로 교차한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 요 점의 전위가 100V이고 요 점의 전위가 90V이고 요 점의 전위가 80V라면 요 면과 전개의 색이 전개는 항상 어떻게 수직으로 만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기력선과 등전이면 어떻게 한다? 수직으로 교차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등전이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도체입니다. 도체. 도체라고 하는 걸 쉽게 생각해서 쇠라고 보시면 되고, 이 도체에는 어떠한 점에서나 뭡니까? 전위가 동일합니다. 도체에서는. 그래서 이 도체의 표면은 뭐다? 등전이 면이고요. 자, 이때 이 도체에 큐쿨롱이라고 하는 전하를 이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이 도체는 이 큐쿨롱이 전하가 이 도체 안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큐쿨롱의 전하는 이 도체 표면에만 존재합니다. 즉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어떻게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기억을 해 두시게 되고, 자, 그러면 도체 안에 전하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개색이 E는 얼마입니까?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입니다. 이 도체 내부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전하가 없다는 얘기는 전개의 세기가 0이다 이거죠. 도체 내부에는 전개의 세기가 얼마다? 항상 무조건 0이다. 왜?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도체 내부의 전개의 세계는 항상 0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전계에 대한 보존계라고 하면 보죠. 보존계. 이 보존계라고 하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어렵지 않게 얘기하면 이 보존계라고 하는 것은 비회전성입니다. 회전성. 그러니까 즉 전개는 회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비회전성. 그럼 회전이 없다. 그럼 회전과 관련된 게 뭡니까? 컬이죠. 컬 2는 0이다 이거죠. 컬 2는 0이다. 컬 2는 0이다. 컬 2는 0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컬 2가 0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0인지 보면, 자, 요 점의 전위는 자, 큐쿨롱이라고 하는 놈이 여기를 이렇게 해서 지나갔다 이겁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그러면 요 점과 요 점 간에는 뭐가 생깁니까? 전이 V가 생깁니다. 자, 요 점을 A라고 하고 요 점을 B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2의 dl 선적분이죠. 이거죠. 2의 dr 이 r이라고 하는 건 거리니까 V는 인테그럴 2의 dr이 전이가 된다지 않습니까? 그죠?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2는 dl은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V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B부터 A까지 하게 되면 전위를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겠다 이거죠. 그러면 자, VAB입니다. 자, VBC는 뭐가 되겠습니까? 인테그럴 B부터 A까지 2의 DL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VA와 VBA를 더하면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0이 되겠죠. 여기를 한 바퀴 돌아온 거니까. 그쵸? 0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식으로 쓰게 되면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2의 DL 더하기 인테그럴 B부터 A까지 2의 DL을 더하면 자, 이건 뭡니까? 하나의 패곡선이 되는 거죠. 패곡선. 이제 이게 0이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인테그럴 패곡선 2의 DL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만큼을 우리가 이렇게 써요. 패곡선 적분. 동그라미는 뭐다? 패곡선 적분. L의 DL은 뭐다? 0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스토크 정리에 의해서 스토크 정리는 뭐니까? 면적분을 선적분을 면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스토크 정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을 스토크 정리에 의해 정리를 하면 인테그럴 컬 2의 DS는 그죠? 면적분이 됩니다.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거죠. 스토크 정리에 의해서. 자, 그럼 결국에 컬 2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즉 전개는 뭐다? 회전성이 없다. 즉 비회전성, 보존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전계의 보존성을 나타내는 식이 뭐냐라고 하면 컬 2는 0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장에서 우리가 쿨롱의 법칙, 전위, 전개, 그 다음에 비보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정전계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